예, 넥스기술 김상길입니다. 온라인 사용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퍼폼 3D 자체 기능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퍼폼 3D 구매 시 배포해드리고 있는 퍼폼 3D 비선형 힌지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배포될 때 처음에 한번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사용자분들이 이제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사용법이 간단해서 특별한 교육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 문의들도 좀 많이 오고 기능에 대한 추가 업그레이드 요청들도 꽤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용 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랑 추가될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한 3, 40분 정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배포된 프로그램 사용할 때 사용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 그리고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드파티 프로그램은 실제 만든 취지는 이제 저희가 퍼폼 3D로 모델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피마 힌지라든가 파이브 힌지에 대한 입력 부분입니다. 퍼폼에서는 이제 이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 전상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들 프로퍼티의 이름을 정하고 이런 각각의 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으면은 뭐 단면적이라든가 단면 2차 모멘트 뭐 비틀림 강성 이런 것들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섹션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또 여러 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은 요런 입력 항목들을 그냥 테이블화 시켜가지고 테이블에서 입력을 하시고 또는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테이블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엑셀에서 동일한 포맷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개의 단면 재산수를 한 번에 뭐 100개면 100개 한 번에 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내고 포폼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 불러드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퍼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단면 재상수 타입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단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1차로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뭐 피마 빔이라든가 피마 칼럼에 대한 힌지를 만드는 부분들 또는 뭐 직사각형이나 원형에 대한 탄성 단면 재상수를 구하는 부분, 또 파이브로 이제 파이브 힌지를 계산할 때는 매트리얼에서 철근과 그 콘크리트의 응력 변응력 곡선을 입력을 해야 되고 파이브 쉘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입력 항목이 있고요. 각각 특색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컴파운드를 시켜서 그 컴파운드 시킨 프로퍼티를 부재에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와 기둥에 해당되는 프레임 컴파운드가 있고 전단벽에 해당되는 샤월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제가 띄워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여기서 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항목들의 입력들은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사각형 단면 보호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만들어진 파일을 하나 불러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바이너리 파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작업해 놓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한 다음에 요 세이브된 파일 P3C라고 확장자가 되어 있는데 요게 바이너리 파일은 아니고요. 요거는 요거 내가 입력한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거고 개별 바이너리 파일은 요 개별 항목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호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단면 재상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퍼폼에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단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여기 뭐 쉐입 앤 디멘션에서 B랑 D 폭과 높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단면적 비틀림 강성 이런 거 쭉 입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탭별로도 있고요.
요 항목들을 그냥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쭉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력 항목들은 여기 타이틀이 있으니까 요걸 보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필요한 개수만큼 만드신 다음에 여기 엑스포트 시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빔 cs 뭐 다시 1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 얘를 임포트, 퍼포먼스 임포트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가 요 위치이기 때문에 카피해서 경로를 갖다가 붙이면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빔 cs-1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오픈하면은 그 바이너리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은 두 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불러드릴 것 같으면 실렉트를 한 다음에 요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내가 만든 요 네임이랑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걸 선택하셔가지고 리드 하시면 오케이 버튼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만들었던 바이너리 파일을 불러들인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플한 방식이고요. 퍼폼에 대한 요 입력 항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단면뿐만 아니라 피마 빔 같으면은 또 쭉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 개수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것들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게 힘드시면은 엑셀에서 작업하셔가지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매트리얼에 대한 부분, 또 콘크리트, 철근, 그 다음에 파이브 쉘 분할, 예를 들어서 기둥 같으면은 기둥은 최대 쉘이 60개까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엑스포트 시켜서 퍼포먼스 임포트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입력한 단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이 옵션에 보면은 이제 불러올 때 숫자에 대한 소수점 자릿수라든가 뭐 표시 형태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만약에 어떤 값들로 입력을 해놓고 여기 단위를 바꾸면은 이 단위에 맞춰서 값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요 단위 지정은 내가 작성한 입력 데이터의 단위가 뭐라는 걸 갖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데, 뉴턴 밀리미터 단위로 만약에 내가 그 기준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파일을 내보낼 때 옵션에서 뉴턴 밀리미터를 선택해 놨고 엑스포트를 시키면은 퍼폼에서 불러드릴 때 뉴턴 밀리미터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여기는 뉴턴 밀리미터라는 기준 단위로 모든 수치를 정해서 입력하신 후에 옵션에서 요걸 지정을 하셔가지고 내보내셔도 되고, 또는 미리 요걸 세팅하신 후에 모든 걸 전부 뉴턴 밀리미터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크로스 섹션은 뉴턴 밀리미터로 입력을 하고 싶고 피마 힌지는 킬로뉴턴 센티미터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뉴턴 밀리미터 기준으로 모든 수치를 입력하신 후에 엑스포트 하기 전에, 바이너리 파일로 엑스포트 하기 전에 요 옵션에서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로 지정하신 후에 엑스포트를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마 힌지를 내보낼 때 만약에 킬로뉴턴 센티미터였으면은 그렇게 그냥 킬로뉴턴 센티미터를 입력을 하시고 요걸 내보낼 때 다시 옵션에서 킬로뉴턴 센티미터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요 테이블에 있는 값들은 요 밑에 옵션에서 단위를 바꾼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 밑에 있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요 밑에 있는 옵션에 있는 단위는 내가 작성한 개별 데이터의 단위가 어떤 기준이었는지를 지정하신 후에, 그거 지정한 후에 엑스포트를 시키시면은 그 단위기가 여기에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위로 쭉 입력하셔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다 다른 단위 기준으로 입력하신 후에 내보낼 때만 옵션을 변경시켜서 내보내시면 각각 다르게 입력도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사항은 크로스 섹션이라든가 피마, 빔, 피마 칼럼에 대해서는 포품에 되어 있는 요 입력 항목들 그냥 이해하셔가지고 쭉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기둥을 갖다가 파이브 쉘 분할을 할 때는 요거 역시도 퍼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퍼폼에 있는 요런 입력 항목들을 그대로 요 타이틀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 타이틀에 맞춰가지고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내가 쉘 분할을 갖다가 퍼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둥 같으면은 60개 쉘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사용한 쉘 수가 만약에 56개다. 그럼 56개 만든 다음에 다음 색도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어 붙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요 60개 쉘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입력한 게 56개 분할만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57부터 60까지는 이렇게 블랭크 처리하신 후에 그 다음번에 필요한 섹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엑셀에서 작업해서 붙이실 때도 항상 요 60개 칸은 있어야 되고 입력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빵이라든가 논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컴파운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컴파운드에서는 이제 피마 빔이라든가 뭐 피마 칼럼에 대해서 이제 컴파운드 시킬 때 쓸 텐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피마 빔이라든가 피마 칼럼에 대한 힌지는 양단 힌지이기 때문에 길이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I단과 J단에 늘 컴포넌트 타입 만들어 놓으신 걸 지정한 다음에 여기 0.5가 있는데 0.5를 넣으면은 이제 컴포넌트 프로퍼티에서 컴파운드 시킬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피마 힌지에다가 0.5를 하나 입력하시면은 0.5, 0.5 이렇게 되고 만약에 0.6을 넣었다 그러면 0.6, 0.4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0.5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변곡점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힌지 점유 길이는 아니고요. 이거는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길이가 없는 양단의 포인트 힌지가 되는 거고 얘는 변곡점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항목들의 미드 섹션과 미드 섹션의 길이 값은 피마 빔이라든가 피마 칼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컴파운드 시킬 때 만약에 기둥을 갖다 파이브로 만약에 파이브 힌지를 만들었다. 파이브 힌지는 이제 힌지 길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기둥의 양단에 만약에 0.1만큼 소성인지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0.1을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 양단에 0.1씩 빼면은 0.8만큼 남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탄성강성 섹션을 갖다가 입력하시고 그 점유 부분이 0.8이라고 입력하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마 힌지를 넣을 때는 요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로 모델링 하셔가지고 기둥에다가 어떤 컴파운드를 할 때는 힌지 길이와 중간에 탄성 부재에 대한 점유 길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나머지 항목들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제일 설명드리고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요 단위계에 따라서 변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하시고요. 몇 가지 테스트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요 정도 아시면은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섹션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는 힌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힌지를 엑스포트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여기 임포트 같은 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포트는 뭐냐면은 내가 만든 걸 갖다 엑스포트 시켜서 퍼포머로 임포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퍼폼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이너리 파일로 엑스포트 시킨 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필요한 수정을 가해 가지고 다시 엑스포트 시켜서 내보내는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설명이 누락이 됐는데 직사각형 단면에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요 섹션 스티프니스 계산을 할 때 뭐 A 값이라든가 그러니까 단면적 비틀림 강성 뭐 전단 면적 그 다음에 힘 강성 등이 있는데 물론 그냥 수계산 하셔가지고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사용자분들 중에 질문하시는 게
퍼폼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을 내가 지정하면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퍼폼에서 계산된 값이랑 뭐 이 탭스에서 계산된 값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든가 뭐 값들이 좀 이상하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직사각형 단면을 입력해가지고 이 탭에서 단면 재상수를 계산해보고 퍼폼에서 계산해보면 약간의 값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효 전단면적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분의 5의 단면의 폭과 높이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런 계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얘를 나누면은 0.83333 이렇게 쭉 길어집니다. 퍼폼에서는 요걸 갖다 그냥 0.8333까지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탭사가 조금 자리수에서 차이가 나고요. 비틀린 강성을 계산할 때도 산식이 이렇게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서 값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개발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을 꼭 다르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값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발사에서 수정은 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만 저희가 해신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퍼폼에서 자동 계산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둘 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마 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입력 항목 중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퍼폼에서 피마 빔을 한번 열어보면은 인일리스틱 탭에서 피마 빔 항목에 들어가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성 단면 재상수가 있고 베이직 FD 릴레이션십 부분에 보면은 여기 K0 나누기 KH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 부분입니다. KH와 K0는 요 그림에서 보면은 탄성강성과 항복구 강성 부분이니까, 탄성강성은 L분의 6이하로 계산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KH는 요 부분이 소성 해전각이고, 요 부분은 FU랑 FY를 빼면 되기 때문에 다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퍼폼에서 자동되는 것과 확인을 해보면 값 차이가 조금 나실 겁니다. 그 나는 이유는 L분의 6EI로 계산하실 때 요 L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예를 들어서 2.3m로 입력했으면 요 길이 값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길이 값에다가 펜을 준 부분을 갖다가 빼고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길이값, 내가 입력한 길이값에서 단면의 높이값이라든가 폭값을 빼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소수점 자릿수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거의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 있는 탭별로 입력 항목들이 저희 서드파티 프로그램에서 쭉 입력이 되는 거고, 엑스포트해서 내보낸 다음에 퍼폼에서 임포트해서 불러드리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고요.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피마 빔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크로스 섹션을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크로스 섹션이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정보를 불러와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뭐 선행해야 될 작업이 뭔지가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 모델링 할 때도 쉘 분할 앞에 매트리얼에 대한 각각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갖다가 정의를 해서, 그 정의된 네임이랑 동일한 부분들이 요 쉘 분할에서 어떤 매트리얼을 썼는지가 지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요걸 만들 때 매트리얼에 대한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고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추가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게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단벽에 대해서 부재력 이제 결과를 이제 압축 변형률이라든가 인정 변형률이라든가 또는 그 로테이션 값, 소성 회전각을 찾을 때 퍼포먼스는 이제 게이지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라든가 로테이션 게이지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퍼포먼스 일레스틱 탭에 들어가서
요 게이지 항목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 게이지는 어떤 단면 재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 게이지에 들어가는 입력치는 스트레인 캐퍼시티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 허용 소성 회전각이라든가 무슨 압축 변형률이라든가 어떤 그런 값들을 레벨에 따라서 쭉 입력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서 저희가 처음에 1차 출시 버전에는 뺐는데, 그 부분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게이지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 주로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랑 로테이션 게이지 사용하실 텐데요. 4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단 냈다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스트레인 게이지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레벨별로 캐패시티 값을 갖다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내시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여기 임포트해서 불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되는 기능은 피마 빔에 대해서 계속 반복, 피마 빔이나 피마 칼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퍼포머에 대해 퍼포머 입력된 항목을 쭉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입력하시고 내보내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ASC 41-13이라든가 17에 따라서 피마 힌지에 해당되는 ABC 값을 찾고, 그 값을 가지고 뭐 항복 강도랑 극한 강도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입력되는 값들을 선행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퍼폼을 주로 써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계산 시트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초기 버전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버전에는 요 값들을, 그러니까 피마 빔 같으면 ABC 값을 갖다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오토 캘큘레이트 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여시면은 피마 힌지를 계산하기 위한 입력 재원들, 예를 들어서 기준 강도라든가 기대 강도 계수, 부재 폭과 치수, 철근 배건, 그 다음에 유효 힘 강성 계수, 유효 전단 계수, 유효 전단 강성 계수, 뭐 이런 것들만 입력하시면은 코드에 따라서 ABC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뒤에 있는 값들은 퍼폼에서 추가로 입력받는 부분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에는 각각 그 힌지 값에, 피마 힌지에 대해 해당하는 ABC 값을 계산해 가지고 퍼폼에 입력해야 되는 값들을 사용자가 다 결정하신 후에 여기다 쭉 입력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사용자 몫이고, 이제 멀티로 이런 걸 갖다 100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개 만들어서 퍼폼으로 불러들이는 업무 효율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는 피마 빔에 대해서는 해당 그 입력 재원들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입력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고, 보고서 생성 부분을 갖다가 클릭하시면은 요런 산출 근거에 대한 워드 파일이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같은 100개에 대한 산출 근거가 다 나올 테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클릭해서 이제 뽑으시면 될 테고요. 1차 출시 버전에는 피마 빔에 대해서만 일단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보낸 다음에 이제 기둥 부분도 후속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면 또 뭐 효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통 피마 빔을 쓰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모멘트 로테이션 관련된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피마 빔만 써도 충분한데, 이제 모멘트 로테이션 타입을 넣은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탭스랑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이탭스는 이제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피마 빔과의 차이는 항목 회전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이 안 되는 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 타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피마 빔과 동일하게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 기능을 넣은 이유를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탭스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탭스 자체적으로도 퍼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퍼폼을 사용해야 될 때 이탭스도 있고 퍼폼도 있다 그러면은 이탭스 모델을 활용해서 퍼폼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요 이탭스 모델 자체는 만약에 젠에 대한 선형 파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젠 이탭스 모델로 변형시켜 드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탭스로 만들어진 모델의 벽체에는 철근비로 그
파이브 힌지를 만들기 위한 사항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 요 좀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요 두 개의 보부제에 피마 힌지를 갖다가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기둥에 대해서는 뭐 파이브로 입력한 부분들도 있고, 파라메트릭 PMM 힌지로 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마 칼럼에 대해서 이제 힌지를 넣은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힌지로 들어가 있고, 보에서는 요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벽체 1이면은 요 벽체와 요 벽체를 1과 2로 지정을 해 놨고, 내가 힌지를 집어넣은 요 두 개의 볼을 빔이라는 그룹으로 지정을 해 놨고, 칼럼도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그룹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엑스포트, 그 이탭스에서 파일 메뉴에 들어가시면 엑스포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퍼폼 3D 스트럭처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퍼폼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석을 고정하중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셔야지 이제 여기 엑스포트 할 때 요 대화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디폴트로 이탭스에서 퍼포머를 내보낼 땐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탭스에서 작업한 단위를 킬로뉴턴 센티미터 단위로 퍼포머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유니트에서 단위 변화를 해서는 바뀌지 않고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탭스를 E2K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고,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때 프로그램에서 단위를 물어봅니다. 요때 내가 원하는 단위계로 어, 변경을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텍스트 인풋으로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탭스에서 바뀐 단위계로 E2K 파일을 불러오신 후에 퍼포머로 엑스포트 시키면은 단위가 바뀐 걸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유니트에서 바꿔서 변환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탭스 문제가 아니라 퍼폼에서 불러들이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런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힌지를 놓고 그룹핑을 몇 개 한 다음에 퍼폼 데이터로 넘겨 보겠습니다. 요때 넘길 때 이제 인베디드 빔 같은 걸 갖다가 자동으로 생성할 거냐, 당연히 자동으로 생성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생성 안 하게 되면 포범 데이터로 넘어간 다음에 인베디드 빔을 다시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스토리 기준으로 섹션 컷을 갖다 제너레이트 하겠냐, 드리프트 관련된 각 스토리별로 드리프트를 갖다 제너레이트 하겠냐, 그 다음에 벽체에 대해서 파이브 힌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넘기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피마 빔이라든가 피마 칼럼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제 요까지가 기능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퍼폼에서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퍼폼에서 불러드리면은 요 데이터고요. 요걸 열면은 뉴턴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입테스 모델과 동일한 퍼폼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지오메트리, 매스, 청 다이아프램, 그다음에 뭐 고정 하중 이런 것들은 다 넘어온 상태고, 요 벽체에 대해서도 파이브 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랑 기둥에 대한 힌지를 넣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일 텐데, 어, 완벽하게 이제 이탭스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피마 빔을 써가지고 서드 파티 프로그램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바이너리 파일로 넘긴 후에 퍼포먼스 임포트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작업량은 획기적으로 줄지만, 결국은 컴파운드 시킨 후에 다시 개별 부재에다가 그 컴파운드 된 프로퍼티를 다 하나하나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또 후속으로 이제 작업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탭스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은 한번 컴파운드 프로퍼티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쪽에서 내가 프로퍼티를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CPD 뭐 HING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탭스에서 자동으로 변환시킬 때 컴파운드 힌지 빔 콘크리트고 P19H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P19H1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탭스에서 힌지를 할당한 게 P19H1인 겁니다. 여기는 P19H2고요. 그러면은 퍼폼에서는 그 네이밍 규칙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 요 컴파운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은 퍼폼에서 컴파운드 정보 들어가서 프레임 멤버 쪽에 조금 전에 봤던 컴파운드 힌지 P19H1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양단 힌지에다가 들어가 있고 그 사이가 탄성 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단 힌지 부분은 뭐냐? 이탭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요 힌지 부분이 이 퍼폼에서 이미 변환이 돼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ABC 값 이런 거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이 이 탭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소성 회전각 관계로만 표시되는 이 그래프에 있는 이 값들이 퍼폼에도 넘어가 있는 겁니다. 피마 빔 타입은 아니지만 모멘트 로테이션 타입으로 퍼폼으로 데이터가 넘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P19H1 쪽에 있는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에 힌지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힌지 로테이션 타입으로 들어가서 P19H1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피마 AS41-13에 따라서 피마 힌지 찾을 때 ABC 값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DU, DX 그 다음에 DL, DR 값들도 다 자동으로 계산된 값들이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변환된 값들이 컴파운드 되고 그 컴파운드 된 값들이 부재에도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업무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딱 변환이 돼서 쓰면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얘네들이 변환을 하면서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피마 힌지에 대해서 뭐 ABC 값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계산해서 이 탭스의 값들이 넘어오는데 여기 사이클릭 디그리데이션 값들은 고려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입력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퍼폼에서 이 작업들을 개별로 만들어 놨던 거 지금은 4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를 다 들어가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수정을 본다 그러면은 뭐 다시 업무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멘트 로테이션 타입을 추가한 이유가 요 수정 작업을 일괄적으로 빨리 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내가 여기 다 만들어 놓은 걸 엑스포트 시켜가지고 다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해서 모든 걸 선택해서 세이브해서 내보내면은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 제가 미리 내보내 놓은 게 이제 여기 보면 요 파일인데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파일은 확장자는 pf3cmp라고 항상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모멘트 힌지 로테이션 타입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포트해서 이 탭스에서 퍼폼으로 넘긴 바이너리 파일을 갖다가 다 불러들인 후에 내가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여기 사이클릭 디그리데이션 부분만 추가로 입력해서 엑스포트를 시키면은 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파일을 퍼폼에서 임포트를 다시 해서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면은 죄송합니다. 파일을 잘못 가져왔네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 빔 타입이 있어서 만약에 피마 빔으로 계속 작업하신다 그러면 신규로 추가한 기능인 피마 빔에서 오토캐 클래스의 힌지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데이터도 만들고 보고서도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탭스에서 퍼폼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넘겨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퍼폼 이탭에서 만들었던 모멘트 로테이션 타입의 피마 힌지가 다 퍼폼으로 넘어가고, 특히 장점은 컴파운드 시킨 게 부재의 할당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 타입에서 사이클릭 디그리데이션 부분만 추가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갖다가 퍼폼에서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저희 서드 파티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정 후에 다시 내보내서 퍼폼에서 불러들이면은 실제 부재의 할당까지가 다 맞춰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작업을 선호하실지 또는 뭐 이 탭스를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작업 효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거에 따라서 업무 편의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이 탭스에서 퍼폼으로 넘길 때 추가적으로 장점이 하나가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내가 그룹으로 만든 부분이 여기 보면은 미리 다 그 퍼폼에도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벽체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지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룹으로 지정해 놓던 것들이 다 이 탭스에서 그룹으로 지정했던 것들이 다 퍼폼에서도 퍼폼에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프레임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탭스에서 그룹을 잘 정의해 놓으면은 섹션 컷이라든가 뭐 모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작업이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능에서 결국 추가되는 기능들은 게이지 부분,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을 임포트, 엑스포트만 시켰었는데 만들어진 걸 임포트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피마 빔에 대해서는 힌지를 갖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보고서까지 출력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조금 전에 워드 파일 보여드렸었는데 다치 모양이네요. 아직 그 피마 칼럼에 대해서는 이번 출시 버전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후속 작업해서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로테이션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피마 빔만 쓰셔도 되는데 이 탭스랑 같이 쓰시는 분은 부재의 컴파운드 프로퍼티가 할당된 것까지 다 되어 있고 이 탭스에서 오토 힌지 만들었던 프로퍼티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타입에서 일괄적으로 불러들여서 수정하신 후에 다시 퍼폼으로 넘겨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업무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 만드는 부분 중에서 처음에 배포드렸던 부분에서도 요 스트렝스 섹션 부분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미리 이 전단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강도 평가할 때 쓰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그 이번 그 출시 버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조금 불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바이너리 파일을 갖다가 파악하다 보니까 바이너리 파일 포맷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개발사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느 부분을 좀 알려달라고. 그게 원활하게 이제 답변이 오면은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 부분은 다음 주에 가능하면은 리리즈 할 생각인데요. 만약에 약간 마무리하는 작업들이 길어지면은 뭐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완료된 부분만 먼저 릴리즈를 하고 늦어도 다다음 주쯤에는 해당되는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릴리즈가 될 거고요. 요 설명드렸던 항목 중에서 스택스 섹션에 입력되는 부분은 최소한 저희가 전단 강도 부분은 넣으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사 쪽에서 약간 포맷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00%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도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기능들도 요청하셔서 저희도 좀 만든 보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출시되고 나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라든가 또는 뭐 추가 기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답변 드릴 거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구매하시면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안내도 같이 보내드리고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릴리즈 노트와 함께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오토로 업그레이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못 받으셨다든가 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최신 버전 받으시고 지금 현재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다음 주에 릴리즈 될 때 오토 업데이트로 메뉴창이 뜨기 때문에 그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사항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